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환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소위 등대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여러분을 안내하는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은 반항아 기질이 있나 봐요. 안 따라와 나를.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 생활, 수험을 위한,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물줄을 물을 주면 그 물을 맞아야 되죠. 근데 그 물을 빗사이로 막가듯이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물을 뿌리면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에 대부분 8급 간호직과 그다음에 이제 9급 의료직, 일부 뭐 보건직이나 방역직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또 때에 따라서 6급 연구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제 경향이 있긴 있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분명히 출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잘 이렇게 공부하면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제 방향에 있어서 공부 방향을 설정해서 어렵지 않은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비록 출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다르고 또 매년 출제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대략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출제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대개 1명 내지 2명, 제가 알기로 보통 1명이 출제하고 또 다른 1명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또는 최근 몇 년도에 출제된 것과 다른 경향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은 이제 기본반입니다. 기본 이론반인데 하이탑, 물론 이 하이탑 교재는 고등학생용 교재입니다. 고등학생용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고등학교 수준의 교재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비교적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는 2019년도를 준비하는 강좌인데 2018년까지 몇 년과는 제가 쓴 다른 교재, 최공생이라고 해서 최종환 공무원 생물 그 교재를 선택을 했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또 하이탑을 했었어요. 다시 하이탑으로 돌아온 이유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수능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수능형의 문제들이 3점짜리, 수능 2점짜리, 3점짜리 있는 거 아시죠? 그 20문제를, 그러니까 수능의 경우는 2점짜리 10문제, 3점짜리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20문제를 30분 만에 마킹 포함해서 30분 만에 풉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20분 만에 풀어야 되죠. 그래서 3점짜리 위주로 어렵게 나오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만약에 수능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대개는,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것도 그렇고 대개 2점짜리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교재는 2점짜리 수준 문제도 있고 3점짜리 수준 문제도 있는데 처음에는 2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3점짜리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물론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고 했습니다만 이제 염색체 관련된 내용, 물론 가끔 2점짜리도 출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멘델 유전,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 분석 문제,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생원해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수축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생1에서는, 생명과학 1에서는. 그리고 생명과학 2에서는 소위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부분, 분자생물학 파트. 그러니까 DNA의 복제. 지금 이 내용을 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DNA 복제를 할 때 그 DNA로부터 RNA라는 것을 만들고 그 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 각각 복제, 전사, 해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즉 유전자 발현의 조절, 그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 하디-바인게르크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 한 5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저도 한 4분, 5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를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3점짜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3점짜리를 공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처음 공부할 때는 집에서 예습을 미리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공부 패턴 또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랑 얼른 호흡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 요 강의를 2001년부터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치다가 2001년부터 요 공무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생물을 제가 올해 제일 강의했고 뭐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기출문제도 제 노트북에는 한 3,000문제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소위 일타라고 학생들이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무원 생물 그러면 최정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새끼 나랑 안 맞아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맞추셔야 되고 안 맞으면 강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하는 데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한테 맞추셔야 되고 그래서 예습을 또는 복습을 어디에 더 치중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 오셔야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오늘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배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볼 때 막 모르는 내용을 막 샅샅이 내가 다 암기해갖고 해야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가볍게 읽어보시고 정시간이 안 되면 제목하고 우리 교재 굉장히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가급적이면 내용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오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제가 이제 복습하는 방법 중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제가 한때 공부 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책 읽고 뭐 정리한 거 읽고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충분히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펼쳐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를 처음부터 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패스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쭉 생각해 보다가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 가는 동안 나머지 시간 동안 아까 생각 안 났던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바로 가서 책을 딱 찾아보면 그 내용. 그렇게 공부하면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쉽게 기억이 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집에 가서 쭉 한번 하시고 그냥 백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날 배운 내용들을 복습한 다음에 한번 쭉 써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지만 물론 이제 논술형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도 이런 방법을 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배울 학의 익힐습이죠.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습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을 텐데, 시험 볼 때 어느 한 문제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대충 몇 페이지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오른쪽 페이지, 저 오른쪽 컬럼 위에 어떤 내용이 있어. 생각날 듯 말 듯.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답안지를 딱 내는 순간 생각이 나. 안타깝죠. 억울하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제 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완벽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암기까지. 근데 암기를 함에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썰을 좀 제가 푸는데 여러분 구구단 외울 때 이해하고 외웠어요? 아니면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웠죠. 뭐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구구단을 막 외우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여러분은 다 그랬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단을 외우다가 8일은 8, 8이 16, 8, 4, 32 하다가 8, 5, 40까지는 잘 외우죠? 8, 6에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8일은 8 이렇게 하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기 때문에 중간에 막히면 다시 돌아가서 쭉 외우면 또 어떨 때 또 외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그런데 그 구구단을 만약에 이해하고 외웠다면 8, 5, 40 다음에 생각 안 나면 거기다가 8 다시 더하면 되죠. 시간은 약간 더 뭐 0. 몇 초 더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여러분 구구단을 몇 학년 때쯤 이해를 했을까? 보통 한 빠르면 한 3학년 빠르면 어떤 애들은 중학교 돼서 구구단을 이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습 기억하고 시험에서 꺼냈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암기까지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 단계는 여기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생물학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100%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외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만 해도 저절로 암기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었지만 또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암기가 필요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 단계에서, 배우는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간혹이라 거의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글씨 쓰기 연습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죠. 글씨 쓰기는 집에 가서 다시 내용 정리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서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적은 것만 열심히 하고 적지 않은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습을 먼저 해와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의 구성을 보면 일단 8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8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들은 제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이제 탐구란이 있는데, 이 탐구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 또 13페이지에 개념 심화란이 있는데, 물론 심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 여기 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 또 이 과정 끝나고 심화 과정을 공부할 텐데 심화 과정은 하이스코어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심화 공부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심화보다 훨씬 더 심화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 물론 출제 경향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일부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경우에는 수능 유형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제 기억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수능 유형 문제가 한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경북 문제에서 2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수능용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이런 그림 문제 이런 것들은 교수들이 그림 그리기 귀찮아하고 그림 그릴지 모르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제가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담한 해 경기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 물론 3점짜리 없었습니다. 2점짜리야. 그런데 수능 본 지 오래됐고 또 그 중에 문과 출신인 사람들도 있어서 연습이 안 돼서 주어진 시간에 다 풀지 못했죠. 물론 그 나머지 5문제도 꽤 어려운 게 있었고, 그래서 어떤 애 둘리는 어떤 그 아빠가 수험생인데 저한테 한 30줄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너 때문에 시험 망쳐서 이 새끼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뉘앙스가 그래. 네가 수능형 문제 안 나온다 그래. 자료 해석 문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 폭망했어. 너 어떡할 거야. 옆에 있으면 죽여보고 싶어. 이런 뉘앙스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마지막 줄이 굉장히 미안해서 읽어가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장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믿을 건 너밖에 없다. 1년만 더 해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제 노트북에는 모든 수능 유형의 문제를 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시험은 또 바뀔 수 있다. 또 다른 출제자가 똑같은 출제가 연속으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제위원은 매년 바뀌어요. 물론 또 뭐 경년으로 또는 뭐 3년 전 교수가 다 출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작년 출제 교수가 또 출제한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혹시 또 시험이 예전처럼 수능형 문제 안 나오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학생이 수기를 올려줬는데 고마웠어. 그래서 너 때문에 또 합격했다. 그런 뉘앙스로. 보통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면 처음부터 1번부터 막 푸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슬쩍 이렇게 한번 보는 것 되게 보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생겨나 얼마나 기나. 근데 그 학생이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올해는 합격했다를 감으로 느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웃음이 나왔대. 수능형의 문제는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이 수능형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럼 수능형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또 합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크게 두고 비교적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심화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 또 경기도 물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상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반기는 조금 쉽고 서울시 경기도는 최근에는 서울시가 더 어려워요. 예전에 경기도가 더 어려운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서울시를 최근 3년 정도 서울시 출제 난이도를 보면 요 하이탑을 100% 완벽하게 이해 암기하고 있으면 몇 점쯤 나올까? 한 55점? 60점? 잘 나오면 한 60점. 찍은 거 2문제 맞으면 한번 70점까지 합격 못하죠. 못합니다. 난이도가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한 90점 전후에서 생물만 본다면 서울시의 경우는 90점 전후에서 또는 80점 중반대까지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데 물론 어떤 해에는 합격자 커트라인이 세 과목 다 해서 서울시의 경우에 세 과목 다 해서 물론 그 가산점 포함해서 99.33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점 0.5점짜리 하나 있고 한 문제 틀리면 떨어져. 한 문제 틀리면 그러니까 6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가산점이 1점이면 붙고. 너무 쉽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 꽤 오래된 얘기지만 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때 뭐 전부 다 고등학교 수준으로만 출제가 되느냐 그건 아닌데 대학 수준의 문제도 출제됐는데 뭐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보면 바로 답 튀어나오는 이런 쉽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개념 심화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이게 기본 고등학교 수준의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또 탐구란이 나오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할 것이고 15페이지에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두 개, 두어 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가급적이면 답을 표시하지 말 것. 왜냐하면 답이 표시되어 있으면 물론 이거 한 번만 딱
공부하고 나서 합격하겠다. 그럼 오산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데 답이 달려 있으면 답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답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OX 문제로 되어 있는데 OX를 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문제 표시를 합니다. 틀린 것만 문제에 X 하면 기분 나쁘니까 동그라미로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처음에는 연필, 그 다음에 볼펜 또 색깔 바꾸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전 과정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잘 모르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짧은 시간에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경기도는 2과목 들어가고 무리지게 서울은 이제 간호제 그리고 모두 3과목이 들어가는데 시험 4일 전이나 그러면 하루에 1과목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1과목씩 정리를 해야 되고 시험 전날은 3과목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것마저 모른다면 그 많은 분량을 다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린 것만 체크를 해놓고 그럼 이제 나중에 소위 걸레가 된 부분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주어진 시간에 하루에도 충분히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도 공부를 합니다. 개념 확인 문제도 공부를 역시 답 달지 말고 문제다 틀린 것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개념 활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념 활용 문제에는 이제 2점짜리 수준도 있고 3점짜리 수준도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러나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뭐 굳이 개념 활용 문제 풀지 않아도 되고 뭐 2번째 공부할 때 정도부터 공부하면 되는데 이 개념 활용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정리했던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쭉 넘겨보면 또 이제 단원 통합 문제가 어디 있을 텐데 쭉 이제 몇 페이지를 잠깐 보냐면 66페이지는 사고력 확장 문제 그래서 이제 써보는 것들 뭐 논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써볼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답 체크하고 그러니까 답 확인하고 뭐 이러시면 되겠고 이제 그다음 70페이지 논구술 대비 문제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논술 구술 시험 봐서 다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뒤에 답 확인하고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익히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죠.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말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부 잘 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의 왕도는 반복. 그리고 생물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왕도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이미 제가 왕도를 2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냈을 수 있다. 이 교재를 몇 번 읽어야 될까? 뭐 1회독, 2회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내용 다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예전에 어떤 수험생이 제 강의를 10번 들었대. 이론만. 그러니까 어느 타임에 어떤 농담이 나가는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과정 7번, 심화과정 3번, 해서 10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예전에 EBS를 잠깐 보는데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하위권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3학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교과서를 10번 읽었답니다. 그럼 교과서 10번 읽은 학생이 문제집은 안 풀었겠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이었던 학생이 그렇게 반복해서
거기 나온 그때 보니까 뭐 이화여대를 갔다 그래요. 뭐 중하위권이 이화여대를 특목고가 아닌 이상 이화여대를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시행은 안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매 시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20분까지 걸리진 않을 텐데 매 시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을 뭐 단답형도 있고 OX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단답형이라면 이게 끼워넣기, 그러니까 단어 채워넣기, 이제 간혹 뭐 사제선택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왜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냐면 테스트를 안 하면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잘 안 해. 그죠? 여러분 대학 다닐 때도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중간고사 직전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시험을 자주 봐야 성적이 오릅니다. 제가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매주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실력은 굉장히 늡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잘릴지도 몰라. 강의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카페 얘기를 할게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으로 제 이름을 치면 바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카페 검색에서 제 이름을 치면 금방 나오고요. 네이버 카페 또는 카페에서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에서 생물을 앞에 집어넣거나 또는 뒤에 그러니까 생물 최정환 또는 최정환 생물 이렇게 하면 또는 공무원 생물 하면 제 카페가 뜹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닉네임을 변경하시고 그리고 그 등업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이제 공지사항들 좀 읽어보시고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정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직원이 확인하고 수험생의 경우, 수강생의 경우에만 정회원 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카페는 우리 수업의 연장선상이다. 이제 우리 실강을 듣는 수험생들은, 현장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질문이 있으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일주일 못 기다리겠다, 뭐 한 5일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카페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문 있을 때마다 질문하시면 되는데, 각 질문 그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하이탑 질문 게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스코어 게시판이 따로 있고, 문제풀이 게시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문제풀이는 제가 우리 교재에 없는 것, 또는 제가 쓴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강사 교재들의 경우에도 제가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 전체를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출제한 문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만 띡 나오고 예를 들어서 2번 해놓고 뭐라고 써놓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의 경우에는 어떤 범주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 다 적고 선택지로 다 적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답을 만약 2번이라고 했으면 제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2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를 막 까댑니다. 출처까지 밝히시고요. 출처 없는 기타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클릭도 안 해봅니다. 질문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시고 등업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소위 슬럼프라는 것에 빠지는데 슬럼프 빠지는 동안에 자기 경쟁자들은 앞서갑니다. 그럴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공부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는 제 카페에 물론 이제 현장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나서 간단히 한 5분, 10분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는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고민 상담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비밀글로 적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시는데, 그런 경우에 요즘 생물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 열심히 하세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청진기를 내서 배를 좀 올려보세요. 싫어요. 저 보여주기 싫어요. 청진기를 못 대게. 그리고 문진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줘.
그럼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화타가도 아니고, 그치? 얼굴 표정만 뭐, 대충, 몸이 좀 안 좋겠다 이런 건 알겠지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문진을 하잖아, 의사들이. 그리고 청진기도 대보고, 뭐,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상담 글을 남길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 이런 것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냐? 뭐, 어느 대학 나왔다까지, 이런 것까지 말하면, 그게 뭐,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험 생활에서.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한까지. 특히, 어떤 교재를 몇 번 수강을 했고, 어떤 강의를, 어떤 교재를 몇 번 읽었고, 어떤 문제를 몇 번 풀었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카페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도 처음에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모의고사에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한 번 정도, 1회 정도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는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날 때는 모의고사까지 어떤 문제 틀렸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모의고사 자료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어. 공부가 잘 안 돼요. 생물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나? 열심히 하세요. 맞기 못하니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여기 이제 상담 글들이 막 올려져 있어. 근데 아직 제가 답을 못했어. 한꺼번에 막 여러 개 있으면 점쟁이들이 하루에 점 여러 번 보면 잘 안 맞는 기가 빠진대, 기가. 여기서 저도 여러 개가 있으면 낱낱이 다 하기가 지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담글 안 올려놨을 때 올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래요. 자, 꽤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일 길게 얘기했다. 전에는 3시간 반씩 그러니까 우리 3개월 과정인데 3시간 반씩 3개월이면 13주가 나와요. 근데 시간이 매번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보강을 했는데 지금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렸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지금 10월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강의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은 매주 하고요. 휴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10월 며칠이죠? 다음 주 휴일 아닌가? 다음 주 한글날 휴일이죠. 수업합니다. 추석 명절 설날 그 연휴 빼고는 전부 다 수업을 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그래서 13주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월요일 오후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을 공지할 텐데, 월요일 오후에 4번 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70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예전에는 한 40시간 조금 넘겠는데, 시간을 대폭 늘려서, 그래서 테스트도 하고, 제가 이제 일부, 여기, 객관식 문제도 제가 풀어드리고, 필요한 거,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제가 쓴 교재가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효율성을 따져서 52쪽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예 쉬었다 할까요? 네,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아예.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 강의 올리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